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AI까지 덮쳤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온 기사예요. 토요일날 나온 기사인데 이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오리 농장이 이제 39만 마리를 살처분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조금 야생조류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고 한 달 정도 텀을 두고서 이제 농장에서 좀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10월 말쯤에 이제 야생조류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딱 한 달이라는 그런 시간 텀을 시차를 두고서 농장에서 이제 조류독감이 발생을 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관련주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시가 떠서 어느 정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오늘 하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침에 살짝 떠서 위로 올라갔다가 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기본적으로 조류독감 테마 같은 경우 좀 단발성 시세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강해요. 뭐 워낙 심하게 이게 내용이 나온다면 모를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가가 뜬다면 뭐 기본적으로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는 관점 내지, 그리고 미보유자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관점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뭐 지역의 농장에서 그런 조류독감이 발생하는지 그런 여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 넷제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용어 설명이 있는데, 용어 설명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은 제로 상태를 넷제로라고 한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탄소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전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법제화해서 강하게 조금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런 부분이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과, 반대로 기존 내연기관차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과, 추가로 그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이제 휘발유를 뭐 공급하는 정유업계에도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읽어볼 만한 그냥 긍정적이라기보단 흥미로운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뭐 경영 참여 사모펀드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원래도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서 기업을 뭐 체질 개선해서 구조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결국 다시 팔아서 기업을 팔아서 자금을 뭐 엑시트해서 돈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음식료 M&A의 거의 뭐 독식이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과거에 그 외국계 사모펀드가 그 놀부였나요? 놀부? 그거를 좀 매수했다가 크게 좀 물리긴 했는데, 하여튼 국내 현재 음식료 M&A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주주 이익 안에 기업 가치의 오래, 그러니까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만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주주 이익 가치만 높여서 팔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의 기업 본질의 그런 가치를 높이는데 최근엔 좀 노력을 하는 사모펀드의 흐름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최근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랑통닭, 뭐 그리고 맘스터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미스터 피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여튼 음식료 쪽이 뭐 M&A가 활발하고 그런 거를 또 매물을 사모펀드가 많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판지가 굉장히 귀한 몸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조금은 좀 방향성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난달뿐만 아니라 9월 말부터 컨테이너 박스가 막 부족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업종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큰 물건을
물건들을 담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로 상자를 해서 조그만 물건을 담아서 택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골판지 값이 급등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골판지를 대체할 뭐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결국 상자에 담아서 택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명 뭐 책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연말에 택배 쏟아지는데 박스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 종이 목재 업종에 대한 부분은 계속 뭐 코로나 기를 떠나서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박스 이런 그런 택배가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에라든지 뭐 연초에는 이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도 어쨌든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폐지 수입 신고제로 수입 물량도 줄은 상태라다. 그런 거기다가 특정 업체에 화재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귀해진 몸이 됐다, 골판지가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체국가 뭐 기업들 박스 받는데 뭐 3, 4주 걸린다라고 해서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내는데도 이제 박스가 안 보일 위험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미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도 나와 있죠. 우체국 골판지 상자가 떨어졌다는 얘기.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업체도 지금 골판지 박스가 부족해서 수출의 차질을 빚고 있는, 참, 그러니까 수출할 건 있는데 담을 그런 박스가 없어서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쭉쭉 보면 하여튼 그런 걱정의 내용이 나온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혹시 보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박스를 자체적으로 빨리 확보를 해서 보내야지,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우체국 갔다가 박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다 일단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이 목재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정도 볼 수 있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참, 이거 오래 걸리는 거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야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백신 확대 포함 예산 5조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 정도 이야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이 이제 디데이 1이라는 부분으로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12월이 되는데, 신설 법인이 출범을 하고 LG화학이 이제 분사를 해서, 화학 내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배터리 회사가 내용이 나오고,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언제 상장할까라는 질문은 나왔는데, 그 구체적으로 일단 내년이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뭐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건 아직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LG 지주 회사의 손자 회사로 생기는 거죠. LG화학의 뭐 자회사로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 다음 뭐 상장을 할 텐데, 결국에는 상장을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의 그 투자자들의 뭐 반발도 있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최적기다, 내년에 할 가능성 높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냥 뭐 의문표 던지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코스닥 2위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그러니까 오늘 결정됐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오늘 결정이라고는 했는데 또 이렇게 지연될 수도 있어요. 지연될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일단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상폐 여부가 오늘 결정이 돼서 상장 폐지로 가면은 조금 코스닥 그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상장 그 여부 그 지속을 하겠다고 결정이 나고 뭐 거래가 재개된다면 또 이쪽 신라젠으로 자금이 모여서 자금이 몰려들면서 뭐 일단 상장 재개를 하면 거래 재개를 하면 시가야 뭐 낮게 시작하겠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상방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특례 상장을 해서 이제 실적이 거의 없던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이 붙으면서 지금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 있는 신라젠이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기존의 신라젠 보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오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기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이 기사가 너무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질 때는 항상 우리가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7만원도 안 넘겼는데 9만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가 조금 찜찜한 부분은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최근에 25일, 물론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긴 했지만 25일날 또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발성 매도기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굉장히 살펴야 되는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 코스피가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너무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질 때는 항상 우리가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기사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제목은 조금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 증시 우리랑 시차가 좀 꽤 있죠. 그리고 뭐 조기 폐장을 하기도 했고,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증시 개장 시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뭐 중국 기업을 퇴출하려고 하는 뭐 표결을 한다고 해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근데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에 지금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이 2002년에 앨런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그러나 중국 기업은 미중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자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감리를 받으면서 부실감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게 동일한 조건에 적용받고 있는데 중국만 이제 양해각서를 통해서 2013년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 돼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해서 미국의 그런 부분을 적용받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이게 자국의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감리를 받으면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실감사 우려가 뭐 꾸준히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동일 선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미중 갈등이 뭐 다른 부분도 있고,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부정으로, 이게 특히나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 이게 영수증이랑 뭐 그런 거 다 막 확인하고 뭐 매장에 다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이게 매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팩트 폭행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팩트 폭력으로 해서 이거를 회계 부정을 밝혀냈고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요거가 만약에 이제 법안이 또 표결이 되면 또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거라 이거 참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랑 시차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우, 나스닥, 뭐 S&P도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이날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매도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를 회복하는 양봉 나오기 했어요. 갖고 그동안에 들어온 물량도 어마어마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날 하루는 좀 외국인이 많이 이탈이 나간 날이긴 하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 현재 어쨌든 회복을 다 했고 여기 지금 양봉이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여기서 음봉이 조금 나올 만은 했거든요. 근데 양봉으로 좀 나온 부분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온 부분이에요. 물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금의 한 양봉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거래량 줄면서 나온 부분이라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에 따라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렇다면 좀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뭐 특히나 조금 크게 흔들려주면, 오히려 크게 흔들려줄 때 특히나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매매 동향이 이제 외국인의 과도한 이탈이 없다면 조금은 매수 관점을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과하게 또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쏟아진다면 그런 것도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항상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능성 봐야 된다라고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발성으로 여기 라인과 뭐 요 라인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코스피도 결국 똑같게 삼성전자랑 똑같게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다른 거는 코스피는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한번 깨질 수 있고, 삼성전자의 뭐는 여기 양봉이 조금 컸었지만 이쪽에 양봉 하나가 그냥 그 두 번째 양봉, 그 전에 직전 양봉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요날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냥 저냥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지금 요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준다면 더욱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살짝 내려오면서 가더라도 결국 850포인트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뭐 무난한 흐름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라인에서 한 번은 걸릴 수가 있다. 걸리면서 900 라인 걸리면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놓고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실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있다는 거,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